자, 이란 사태가 지금 뭐 대전 상황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현재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 약간 쫄았다고 합니다. 이란 미사일 때문에. 먼저 관련된 기사를 보고 이란이 무슨 숨은 카드가 있어갖고 미국이 항모를 못 보내고 있는 것인지 관련된 내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국 언론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자, 이란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약 2,000기와 미군 기지 또 미군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그리고 순항미사일을 대거 보유하고 있어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이란을 때리려고 했으나 이것 때문에 못 때렸다. 왜? 작년 6월에 기억하시겠지만 12일 동안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란을 때리면서 이란이 또 보복하는 그런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 중에 이란이 미국의 방공망을 뚫는, 방어망을 뚫는 법을 터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미국도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어제 일부 이란 공습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란의 방공망을 걷어내는 건 성공했으나 이란의 보복 능력을 가진 탄도미사일을 전체 색출하는 건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죠. 왜 그랬냐면 일단은 여러 군데 다 깐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생각보다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산이 또 험준한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다가 벙커화를 해가지고 미사일들을 한 군데 많이 모아놓은 게 아니라 다 분산. 10개, 20개씩 짜잘짜잘하게 여러 군데로 분산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 잠정적인 보복 무기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벙커버스터 폭탄을 동원해서 그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싹 없앴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미국과 서방 정보기관에 따르면은 거의 타격을 입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쫄아야 될 상황이 뭐냐면 이미 이스라엘 그 방공망을 한번 돌파를 했잖아요. 그렇죠.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400만 원짜리 드론이 있어요. 사이드 136 해가지고 400만 원짜리 드론 한 50발 먼저 날리고 그거 요격하고 있을 때 똘똘한 미사일 한두 대를 떨어뜨리면 이게 절대 숫자적인 어떤 방공망의 한계 때문에 이걸 다 막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전술적 방법을 하나 알고 있는 거고요. 둘째는 이란의 미사일 전력이 유독 강합니다. 자체적으로 이 파타-1이라고 하는 초음속 미사일을 갖고 있어요. 여기 한 2,000발이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요게 1,400km 사거리입니다. 이게 애매한 거야. 거리가.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는 없으나 미 항모나 또는 인근 지역에 미군이 배치돼서 들어온다고 치면 직격해서 공격할 수 있는 이 중거리형 이 초음속 미사일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파타-1은요, 대기권 밖으로 날아 올라가가지고 대기권에서 재진입을 해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는 스타일로 돼 있는데 대기권 밖에 올라가는 순간에는 마하 13에서 15까지 속력이 올라요. 공기가 없는 구간에서는. 그래서 꼭지점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탄두가 분리돼 갖고 떨어져서 이 목표물을 공격하는데 탄두가 자유낙하 형태로 떨어지는 기존의 탄두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가변 노즐과 탄도 자체 추진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 동말 단계에서 그러니까 공격 단계에서 마하 5 정도의 속도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현실적으로 미국의 항모도 이 미사일에 의해서 바다 위에서 요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항모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케베르사칸이라고 비슷한 류의 미사일이긴 한데 요거는 기존의 미사일의 중량을 줄여가지고 탄도 중량을 줄여가지고 이 탄도에다 날개를 달아갖고 막 이렇게
요동을 치듯 비행할 수 있는 이 케바르사칸이라고 하는 또 초음속 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얘들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그 방공망 뚫려서 직격해갖고 미사일들 맞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일반 낙하 속도보다 빠르게 막 슉슉 와서 꽂혔던 그 미사일들 동영상이 있다는 거죠. 그때 이미 실전성을 점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전면전이나 포격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란의 어떤 그 보복 공격들을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방식을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현무 7하고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요격 방식과, 미사일 공격 방식이거든요. 잠깐만요. 현무 6도 아직 실전 배치가 안 됐는데 현무 7? 이미 현무 7이 개발돼서 실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우리 포방부의 비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가 지금 램제트 엔진이 이미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와 비슷한 이중 추력 엔진을 갖고 있고 이거를 이제 현대 로템이 방산 전시회에서 동영상과 함께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는 지금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임시 그동안. 개발 중이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란이 이만한 탄도기사율을 어디서 얻었을까? 네. 아마도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 기술을 양도받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개발을 끝낸 게 아닌가 싶은 상황이란 거죠. 그게 충분히 가능한 게 그 파타1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사실 이미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렇죠. 파타1은. 근데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란의 사헤드 드론, 자살 드론이라고 하잖아요. 그 드론이 엄청나게 많이 도움을 주잖아요. 지금 그래서 러시아 본토 안에 초창기부터 이미 이란하고 합작해가지고 그 드론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고 지금은 거기서 나온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때 궁금했거든요. 아니 이란이 뭐를 줬을까? 그러니까 이란이 뭘 요걸 주고 받았을까? 뭘 받았을까가 진짜 궁금했는데 그게 요거였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미사일의 원형은 지금 러시아의 뭐 이스칸데르 신형 미사일 또 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기술들이 가 있는 거고 모델이 우리나라 현무 7하고 너무 비슷하다. 라는 차원에서 이미 뭐 어느 정도 대중화된 초음속 순항 미사일 기술이 대중화돼 있지 않은가 싶은 거고요. 이제 예전처럼 미국이 항모 하나 띄워놓고 야, 니네 사거리 안 닿지? 나는 네가 손 뻗어도 안 닿은 거리에서 우리 폭격기 보내갖고 니네 공격할 거야 라고 하던 과거의 걸프전과 같은 양상은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지금 미국이 다른 방식으로 대안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C130라고 제일 큰 수송기들이 있어요. 이 수송기 10대가 지금 전 세계 퍼져 있는 미 기지 전역에서 산결해갖고 터키 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이 군사적 첩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군이 됐든 장비가 됐든 이 C130가 엄청 크거든요. 지금 우리 현재 현존하는 그 수송기 중에 제일 큰 수송기인데 이게 10대 정도가 전개됐다고 하면 병력으로 따져도 한 2,000명 이상 장비로 따져도 엄청난 수의 장비들이 현재 뭐 이스라엘로 직접까지 못하니까 터키 공군 기지를 통해서 이란 쪽으로 육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국가기밀이 추가로 포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이제 골란고원을 서로 차지하고 그 골란고원을
그 가운데 둔 일종의 육상전이 조만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항모 띄우고 뭐 미사일 포격하고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그와 같은 육상전 백병전이 벌어지게 될 가능성도 현재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상전을 한다고요? 네, 지상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지상전을 하면 겁니다. 100% 미국이 지는데요. 지죠. 왜냐하면 그 지형을 미군은 몰라요. 그래서 골란고원이 일종의 이제 접전지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미 이란군은 100만 명 이상의 국경수비대 군대를 갖추고 있고 이들을 출격해서 그걸 막아낼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큰 소리는 쳤으나 쉽사리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상이 지배적으로 있습니다. 네. 조금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C130이 아니고요. C17 글로브 마스터 군용 수송기와 예. 화물기가 예. 또 죄송합니다. 고소당할 뻔했네요. 네, 또 고소당할 뻔했네요. 요건 고소하지 마세요. 네, 네. 요게 지금 무려 112대가 중동에 있거나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C139는 우리나라와 브라질이 같이 연합해서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의 신형 수송기고요. 지금 조만간 1호기가 인도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미제 50년 된 옛날 구형 프로펠러 수송기를 버리고 앞으로 브라질하고 현재 제트 엔진을 얹은 한국형 수송기를 제작을 하고 있고 조만간 카이가 국내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면 이 한국형 제트 수송기 100여 대도 10년 안에 전술적으로 국내 생산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한국형 제트기 MCX라고 치시면 카이의 MCX라고 치시면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란 전선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체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금방 쫓겨날 것 같았던 이란 내의 일종의 반정부 시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진압이 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항모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란을 압박하면은 이란 내에 반정부 시위대가 다시 추동이 돼가지고 좀 뭔가 대규모 시위가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게 잘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17일부터 18일 날 이제 대대적인 추모 행사가 열리는데 요걸 기점으로 다시 시위를 벌이겠다라는 얘기는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란 당국이 워낙 강경 대응 방침을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란 쪽에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어떤 전쟁의 상황이 벌어지는 게 이란 국민한테도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로로 향할 수 있는 튀르키예는 이미 이란 쪽 장벽을 거대하게 쌓아버렸어요. 뭐냐면 아무도 넘어오지 마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인근 접해 있는 다른 나라로 이란 국민들이 도망갈 수 있냐? 도망 못 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전쟁 상황이 되면 이란 국민들만 더 피보는 상황이 되지 절대로 뭐 해방이 된다? 미국이 들어와서 이란 국민을 해방시켜준다? 이거는 꿈에서나 하는 얘기지 현실을 1도 모르는 얘기다. 그러니까 옛날 이라크전처럼 뭐 미국의 전차나 미국 미사일들이 막 이란을 공격하고 진주해가지고 이란을 접수하는 요런 상황은 현재전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